여보, 오늘 밤에도 3번은 해줘야 잠이 들 것 같아? 65세 박영수는 아내 미란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니어 모델인 아내의 넘치는 에너지 앞에서 그는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몰래 사온 정력제를 숨겨가며 거실 소파에서 잠든 척 연기를 하면서까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아내 역시 남편의 회피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모델의 등장으로 이 부부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수는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을 몇 번이나 접었다 펴며 망설였습니다. 약사가 창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뭔가 필요하신 거 있나요? 영수가 처방전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수는 약국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습니다. 집에서는 이미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미란의 요구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3번씩은 달래줘야 잠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고생할 줄이야. 약사가 약봉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만 드시고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니까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가 약봉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2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점원이 계산하며 웃었습니다. 오늘 밤샘 작업이신가요? 뭐, 그런 셈이죠. 영수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자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란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수는 현관문 앞에서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저녁은 먹었어? 응, 밖에서 먹고 왔어. 영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시니어 모델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미란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런웨이를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란이 샤워 가운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 때 감독님이 칭찬해 주셨어. 에너지가 20대 같다고. 그래, 잘 됐네. 영수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영수 옆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오늘 새벽에 등산 갔다 와서 그런지 몸이 한결같구네.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나는 그런 체력이 없어. 영수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부쩍 건강해 보여. 뭔가 특별한 거라도 먹어? 영수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니야, 별거 없어. 미란이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자면 어때?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고.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영수가 일어서며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피하려고 하네. 영수는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버티나? 밤 11시가 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서재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란이 침실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얼마 후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자려고 해? 미란이 영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미란이 한참 동안 영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렇게 미란이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담요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일어나니 식탁에 장어덮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등산을 나간 후였습니다. 장어덮밥 옆에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야기 좀 해요. 영수가 메모지를 보며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장어덮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 넘김이 힘들었습니다. 영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도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미란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2층 침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미란이 혼자 잠들었을 그 방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갑내기인 김 부장은 영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서로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김 부장이 영수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일찍 나왔네? 집에서 쫓겨났나? 그런 게 아니라 영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했지만 영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 부장이 영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별로야. 무슨 일 있어? 영수가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 솔직히 말해도 될까? 우리 사이에 뭘 못할 말이 있어? 말해봐. 영수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란이 말이야. 요구가 너무 많아. 김 부장이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구? 무슨 요구? 밤에 말이야. 매일 밤마다 3번씩은 해달라고 해. 김 부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3번씩? 내 나이가 65인데 어떻게 감당해? 몸이 따라주지 않아. 영수가 나무에 기대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김 부장이 영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피곤해 보였구나. 약국에서 정력제도 사서 먹어봤는데 부작용만 생기고. 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부장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야, 남자라면 체면을 지켜야 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몸이 안 따라주는데. 김 부장이 영수의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걸로 아내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미란 씨 같은 여자는 강한 남자를 원하거든. 그래도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운동을 제대로 해봐. 김 부장이 주먹을 쥐며 팔을 굽혔습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러닝머신도 뛰어. 체력이 늘면 자신감도 생겨. 영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그리고 해외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도 있어. 부작용 없는 천연 성분으로 된 거 말이야. 김 부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이거 봐. 이 제품은 미국에서 직구로 가져오는 건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해. 영수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 친구도 이거 먹고 완전히 달라졌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라고. 김 부장이 핸드폰을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지금 주문해. 배송비 무료야. 영수가 망설이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가격을 보니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미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주문하는 방법 좀 알려줘. 김 부장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조금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 부장의 말대로 운동도 하고 좋은 제품도 먹으면 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연한 동작으로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정말 20대 같았습니다. 미란이 영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산 다녀왔어? 기분 좋아 보이네. 응, 김 부장이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 영수가 운동화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운동에 대한 얘기. 나도 헬스장 등록할까 생각 중이야.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같이 다닐까? 아니야, 남자들끼리 하는 운동이 있어서. 영수가 서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네. 좋은 방향으로. 그날 저녁 영수는 처음으로 미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란이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맛있었습니다. 미란이 영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보여. 그래. 운동 계획 세우니까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영수가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손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얘기하기로 했잖아. 영수가 순간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얘기하자. 미란이 놀란 듯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가 주문한 해외 직구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미란이 모델 촬영을 나간 사이 몰래 포장을 뜯었습니다. 빨간색 캡슐 한 병과 함께 영어로 적힌 설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한 알. 식후 30분. 그날 저녁 식사 후 영수는 화장실에서 캡슐 하나를 삼켰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몸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미란이 거실에서 영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같이 TV 보자. 영수가 거실로 나가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기대어 왔습니다. 손이 뜨거워졌네. 혹시 열 있어? 아니야, 운동하고 와서 그래. 영수가 손을 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 정말 괜찮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영수가 일어서려다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란이 깜짝 놀라며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화장실로 향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물 좀. 영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심장 박동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란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가자. 뭔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영수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진정되기까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일찍 모델 촬영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오후에 미란이 촬영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운 파트너가 와서 화보 찍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영수가 소파에 누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40대 남자 모델이야. 정말 멋있어.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0대? 응, 젊고 에너지가 넘쳐. 포즈도 완벽하게 맞춰주고. 미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미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영수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언제 와? 아, 미안해. 동료들이랑 뒤풀이하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 모델들이랑 스태프들이야. 제임스도 같이 있고.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찍 들어와.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미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미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약간 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영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미란이 신발을 벗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미란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미란이 영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델이야. 나보다 20살이나 어린데 배울 점이 많아. 미란이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미란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미란이 샤워하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호기심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누님, 오늘 밤에도 활력 유지 비법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교환은 정말 중요해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어젯밤 11시 이후까지 이어진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활력 유지, 에너지 교환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미란이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 뉴스. 영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영수 옆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요즘 좀 이상해. 영수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지만 속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제임스와 미란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수가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활력 유지, 에너지 교환.
미라는 모델 동료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영수가 핸드폰으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도 같이 있냐? 응, 왜? 미란의 목소리가 살짝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주소 알려줘. 내가 갈게. 갑자기 왜? 술 마셨어? 영수가 소주병을 들고 또 한 잔 따랐습니다. 주소만 알려줘. 여보, 괜히 와서 민망하게 하지 마. 주소 안 알려주면 내가 다 찾아다닐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쉬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영수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미란이 동료 여자 모델 2명과 제임스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정말 젊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미란 옆에 앉아서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제임스의 말에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란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영수가 제임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임스 군이군. 제임스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 누님 남편분이시죠? 자주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영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집에 가자.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자. 영수가 미란의 손을 뿌리치며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한테 활력 유지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제임스가 당황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영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에너지 교환이 중요하다고 문자 보낸 것도 당신 아니야? 미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래? 무슨 뜻인지 뻔하지.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요가와 명상에 대한 조언을. 요가? 명상? 영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에 요가 얘기를 하나? 미란이 영수 앞에 서며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내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거야? 아내 핸드폰 보는 게 잘못이야? 영수와 미란이 서로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동료 모델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는 게 좋겠네요. 아니야, 앉아 있어. 영수가 제임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고 가. 미란이 영수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술 취해서 헛소리 하지 마. 영수가 뺨을 만지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란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할 거면 차라리 끝내자. 미란아. 영수가 미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이미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동료들이 어색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영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란과의 관계가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미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 미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미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어디서 잤는지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잤어? 동료 집에서 잤어. 미란이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어제는 내가 너무 말하지 마. 미란이 영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행동이 뭔지 알아?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창녀처럼 만들었어. 영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술을 마셔서. 술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미란이 침실로 향하며 돌아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어.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영수는 홀로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영수의 가슴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와서 나무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며칠 전 먹었던 약의 후유증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간신히 산 중턱에 올라서니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음악 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작은 강당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젊은 여성과 함께 탱고를 추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동작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우아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여성을 리드하는 모습에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백발의 남자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손짓으로 영수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수가 망설이다가 강당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는 장 마스터입니다. 박영수입니다. 영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스터장의 나이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이 젊은이처럼 살아있었습니다. 탱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영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마스터장이 영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마스터장이 의자 2개를 가져와 앉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당신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영수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편하게 말해보세요. 저도 젊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마스터장의 따뜻한 말투에 영수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영수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의 요구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마스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인지요? 밤에 너무 자주. 영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마스터장이 영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 그런 고민이군요. 많은 남성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정력제도 먹어봤는데 부작용만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스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아내분이 시니어 모델이신가요? 영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예전에 이미란 씨가 여기 온 적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탱고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란이가 여기에? 마스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오셨어요. 남편과 함께 춤추는 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안 오셨을까요? 마스터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영수 씨가 관심 없어 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영수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미란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스터장이 영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남자의 힘은 쓰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아내의 에너지를 받아주고 함께 순환시키는 거죠. 탱고처럼요. 마스터장이 팔을 벌려 탱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탱고에서 남자는 여자를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여자의 움직임을 읽고 그에 맞춰 리드하죠. 영수가 마스터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거죠. 마스터장이 영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춤을 못 춰요. 괜찮아요. 기본만 배워도 달라져요. 마스터장이 영수에게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했지만 점차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요, 힘을 빼고 상대방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영수가 마스터장의 지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 순환이에요.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마스터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미란 씨에게 깜짝 선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수가 마스터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수는 마스터장에게 몰래 탱고를 배웠습니다. 미란이 촬영을 나간 사이사이 시간을 이용해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왔습니다. 마스터장이 영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미란이가 좋아할까요? 영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스터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명히 감동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진심을 털어놓는 거죠.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란과 제대로 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던 터라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영수가 미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얘기 좀 하자. 미란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미란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영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뭘? 영수가 미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이 손을 뺐습니다. 미란아, 나는 네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미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감당이 안 돼. 무슨 뜻이야? 영수가 얼굴을 붉히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나이도 나이고 체력도 딸리고. 미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약도 먹어봤는데 부작용만 생기고
정말 괴로웠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바보야. 그런 걸 왜 혼자 고민해? 남자로서 자존심이. 미란이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당신 건강이 더 소중하지. 영수가 미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사랑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했어.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도 모르고 계속 요구만 했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영수가 일어서며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와봐. 어디로?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마스터장의 강당까지 가는 동안 영수는 계속 떨렸습니다. 강당에 도착하자 마스터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미란 씨, 오랜만이에요. 미란이 놀라며 마스터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여기에? 영수가 미란의 손을 이끌며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아, 나도 배웠어. 뭘? 마스터장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름다운 탱고 음악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가 미란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춤출래? 미란이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서툴지만 마음은 진짜야. 영수가 미란을 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꿈이었어. 당신과 함께 춤추는 것.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수가 미란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말해줘. 나도 숨기지 않을게.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수는 미란을 억지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마스터장이 가르쳐준 대로 미란의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미란이 영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마스터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마스터장이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밤에 무리하지 마. 이렇게 손만 잡아도 충분해. 영수가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돼. 마스터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탱고의 매력을 느끼셨나요? 미란이 마스터장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시죠? 부부가 함께 춤추면 더 행복해져요. 영수가 마스터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관계가 달라졌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당신들 마음속에 있던 사랑을 끄집어낸 것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란이 영수의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매일 춤추자. 매일? 응, 침실이 아니라 거실에서. 이런 춤이 더 좋아. 영수가 미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실 대신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미란의 요구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챕터 7 시니어 탱고 대회. 한 달 후 마스터장이 영수와 미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시니어 부부 탱고 경연 대회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영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초보인데요.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들의 춤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미란이 눈을 반짝이며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번 해볼까? 정말? 무대에 올라가서 영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스터장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 훈련시켜 드릴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을 밟기도 하고 박자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영수가 연습 중에 헉헉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 숨이 차네. 마스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으로 하지 마세요. 미란 씨의 에너지를 받아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 네,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죠. 영수가 미란을 바라보며 다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빼고 미란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춤 같아.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터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뭘? 밤에 나랑 있을 때. 영수가 멈춰서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바보야. 둘이 함께 하는 건데. 미란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춤도 그렇고 모든 게 함께 하는 거야.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오히려 들떠서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란이 넥타이를 매주며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떨려 죽겠어. 나도 떨려. 그런데 설레기도 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에는 60대 이상 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다른 부부들을 보며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하자. 미란이 영수를 다독였습니다. 마스터장도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영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관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만 봐. 응? 관객들 말고 나만 봐. 우리 거실에서 춤추는 것처럼. 영수가 미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탱고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가 미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의 리듬에 맞춰 춤추고 싶어.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춤이었습니다. 영수는 미란을 억지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춤에서 뭔가 특별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 영수가 미란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미란이 팔을 벌리며 우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끝나자 영수와 미란이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수가 미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응, 정말 꿈 같아.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박영수, 이미란 부부입니다. 관객들이 더욱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받을 때 영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춤과 같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거죠.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춤추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영수가 트로피를 들고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춤추자. 응, 100살까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영수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지 3일 후 영수와 미란은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스터장과 몇몇 탱고 동호회 사람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트로피와 상장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탱고 동호회 회원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꿈만 같습니다. 마스터장이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미란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영수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란이 깜짝 놀라며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영수가 식탁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파. 영수가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119, 119 빨리. 미란이 소리치며 영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스터장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탱고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영수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눈 떠.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은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영수를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타세요. 미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병원 가면 나아질 거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영수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미란은 밖에서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미란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급성 심장 마비 의증으로 보이는데 심장 마비? 미란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미란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탱고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영수의 맏아들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와 딸 민정도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미란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파티하다가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미란의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력제 포장지였습니다. 영수가 예전에 몰래 복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정이 포장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드셨다고요? 그게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미란이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자녀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미란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영수 씨를 사랑해요. 미란이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60대 노인한테 탱고까지 시키면서요? 그건 영수 씨가 원해서 젊은 남자한테 관심 보이니까 아버지가 경쟁심 때문에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임스 씨 얘기인가요? 그분은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가 밤 11시에 문자를 보내나요? 민수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정말 영수 씨를 사랑해요. 해칠 생각 따위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자녀들이 미란을 둘러싸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미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영수가 깨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수가 힘겹게 눈을 뜨며 미란을 찾았습니다. 미란아. 어디 있어? 미란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영수가 미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란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진짜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영수와 이미란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를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솔직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수와 미란처럼 서로의 리듬에 맞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든 부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